우아한 거짓말. 김려령 장편소설. 창비 출판사. 김여령 1971년 서울에서 태어나 서울예술대학 문예창작과를 졸업했다. 내 가슴에 해마가 산다로 문학동네 어린이 문학상 대상을 받았고 기억을 가져온 아이로 마해숙 문학상을 수상했다. 제1회 창비 청소년 문학상을 받은 완득이는 2008년 베스트셀러가 되어 출판계에 돌풍을 일으켰다. 다른 작품으로 장편동화, 요란요란 푸른 아파트 등이 있다. 내일을 준비하던 천지가 오늘 죽었다. 기운 생명 끝에 매달린 세대 차이 그거 별거 아니야. 주판대 전자계산기고 전봇대 휴대폰 메시지야. mp3 플레이어를 요구하면서 세대 차이를 들먹인 건 분명 적절치 못했다. 그렇다고 바로 꼬리를 내리는 것도 재미없었다. 천지는 엄마의 말을 유연하게 받았다. 그 차이 무시할 수 없다는 거 엄마도 알잖아. 엄마 지금 다분히 감정적이야. 딸이랑 말하면서까지 최신행 mp3가 내 딸한테 미치는 영향에 대해 그래야 돼. 괜히 세대 차이 얘기로 힘 빼지 마. 인류가 멸망하지 않는 한 영혼이 대물림되는 현상이니까. 엄마가 지나치게 감정적으로 말하니까 그렇지. 어휴 뒷골이야. 요즘 애들은 다 있다. 나만 없다. 그러니 나도 있어야 한다. 이것도 다분히 감성적인 생때야. 생일이잖아. 천지 목이 뜨거워졌다. 생일이라는 단어가 그랬고 생일과 동반한 매는 기억들이 그랬다. 천지는 떼쓰기를 멈췄다. 정말 유쾌하게 때를 써보고 싶었는데 더 이상 그럴 수가 없었다. 그 정도면 됐다. 아유 기집애 무슨 생일 선물을 몇 달이나 앞당겨 사달래. 사줄게. 근데 이달은 넘기고 사자. 전세돈 올려줘야 되잖아. 엄마는 제풀에 꺾여 조용히 밥을 먹는 천지를 슬쩍 보았다. mp3 플레이어보다 더 비싼 휴대전화를 사달라고 할 때도 저렇게 단서를 달고 기간을 정하지는 않았다. 여유 있을 때 사달라며 어른스럽게 굴었고 언니 만지가 mp3 플레이를 살 때도 자신은 필요 없다며 심드렁해 했다. 아이 시끄러워 그냥 사줘. 천지와 엄마 사이에서 밥을 먹던 만지가 툭 끼어들었다. 누가 안 사준대? 다음 주는 조금 힘들다고. 너 그거 지금 필요하냐? 내 거 써 그럼. 아니야 됐어 언니 써. 피곤한 여자들이야 진짜. 나 학교가. 만지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오늘 일찍 나가네. 엄마가 물었다. 주번이야. 엄마랑 같이 나가자. 오늘 본사 교육 있어. 엄마도 남은 밥을 수두룩 먹고 일어났다. 어이 작은 딸 너무 서운해하지마. 계획이 없던 지출이라 그래. 꼭 사줄게. 어쨌든 학원 안 가는 날이니까 저녁 설거지 해놓고 언니는 오늘 늦잖아. 만지가 먼저 행간을 나갔다. 아점 천지야. 네가 짠 것 중에 가습기 덮을 만한 거 없니? 누가 좀 필요하다네. 엄마 나 먼저 가. 같이 가자니까 쟤는 왜 저러니. 정말 천지야. 엄마 간다. 급하게 계단을 내려가는 걸음소리가 집안까지 들렸다. 이달 말까지 전세 보증금을 올려줘야 한다. 요즘은 보증금을 올려받는 날도 점쟁이한테 물어보고 정하는지 집주인은 특별히 받아온 날이라면 날짜를 지켜주길 바랬다. 하지만 말만 거창할 뿐 제때에 돈을 받기 위한 수작이라는 것쯤은 엄마도 알고 있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아직 오른 보증금도 준비 못했는데 천지는 3개월이나 뒤에서 생일 선물까지 미리 앞당겨 사달라고 한다. 이놈의 집주인은 사정 좀 봐주면 안 되나? 누가 안 올려준대? 에이 까짓 거 사주자. 보증금에 mp3 하나 더 산다고 굶어 죽게 하겠어? 그게 마지막이었다. 천지는 그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엄마는 남편을 보낸 지 9년 만에 어린 딸까지 보내고 만 것이다. 아직 그 작은 부탁도 들어주지 못했는데 집주인은 더 이상 보증금 얘기를 하지 않았다. 집을 비우라고 했다. 만지는 너무도 혼란스러웠다. 그렇게 온순하고 착실했던 동생이 왜 단순하게 mp3 플레이어 때문이었을까? 엄마는 그 드럼을 한껏 피운 뒤 결국에는 사주는 스타일이다. 천지도 모를 리 없다. 집안 사정에 관계없이 무턱대고 때를 쓰는 아이도 아니다. 석연쳤다.
무엇이 천지로 하여금 겉으로 쓸쓸하고 아픈 선택을 하게 만들었을까? 언니 연합고사 끝나면 내가 책상 리폼해줄게. 지금 해줘. 갑자기 책상 분위기가 바뀌면 안 돼. 집중해야지. 동생은 리폼 안 되나? 천지는 만지의 연합고사 뒤에 일까지 계획해 뒀었다. 그래 놓고 죽었다. 붉은 터실로 짠 긴 줄에 목을 메고 내일을 계획하고 준비하던 천지가 오늘 죽으리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다. 이만 구호 선생님은 무심결에 만지를 부르려다 뒷말을 삼켜버렸다. 다행히 만지는 눈치채지 못한 듯했다. 미동도 없이 똑바로 앞을 보고 있었지만 칠판을 보고 있다고 하기에는 너무 깊은 시선이다. 모르는 척하고 싶은데 1학년 3반 교실에 놓인 천지의 국화꽃 바구니처럼 자꾸 눈에 들어왔다. 피할수록 더 강하게 잡아당기지는 느낌. 그런 만지에게서 천지가 보였다. 국어 선생님은 천지의 담임선생님이었고 교사로 발령받은 천 학교에서 너무 어린 제자를 떠나보낸 것이다. 선입견이란 얼마나 무서운가. 누군가 의도적으로 퍼뜨린 악의적인 선입견이라면 더욱 그렇다. 흔히 쓰이는 선입견 조장 방법을 알아보자. 1. 칭찬을 베이스로 깔고 모함을 포인트로 주기. 사람들은 베이스보다 포인트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 예. 쟤 공부 잘하잖아. 근데 알고 보면 되게 멍청하다. 베이스 잘하다. 포인트 멍청. 2. 과거의 단점으로 현재의 장점 험집 내기. 실습으로 만든 파자마가 좋은 점수를 받았을 경우. 예. 초등학교 때는 박음질이랑 시침질도 구분 못했어. 선입견의 부정적 효과와 긍정적 효과에 대한 설문. 부정적 효과. 선생님은 천지가 작성한 국어 수행평가 설문조사가 생각났다. 아이들이 재미있게 공감할 만한 내용이라고 생각해서 발표까지 시켰다. 예상대로 반응이 좋았고 천지도 무리 없이 발표를 마쳤다. 하지만 발표를 시키지 말았어야 했다. 아이들이 천지의 발표에 그렇게 관심을 보였던 것은 발표 내용보다는 내용 속에 존재하는 두 아이의 관계 때문이었다. 선생님은 주목을 꼭 쥐었다. 좀처럼 집중이 되지 않았다. 가끔 당대에 쓰지 않았던 말을 예문을 섞어놓고 고르라고 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 조랑복이라는 말이 자주 쓰였던 시대는 띠리리리리리 수업을 마무리 짓지 못했는데 종이 울려버렸다. 집중하지 못한 탓이다. 반장은 다음 시간에 나한테 조랑복라고 외쳐요. 까먹을 쓸라. 하하하. 아이들이 크게 웃었다. 오늘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선생님은 교실을 나왔다. 숨막히는 진 공간에서의 탈출이었다. 선생님, 급속하게 확장된 진 공간. 선생님은 뒤를 돌아보았다. 만지였다. 선생님 반에 있는 꽃 지금 가서 치울게요. 이제 치울 때가 된 것 같았어요. 너가 가져갈래? 제가 치울게요. 그래. 선생님은 창문 앞에 서서 크게 심호흡을 했다. 학교가 숨막히게 가깝했다. 1학년 3반. 이제 막 급식을 시작해 시끌벅적했던 교실이 만지의 등장으로 순간 정적이 흘렀다. 그리고 곧 헛헛한 잡담이 시작됐다. 아이들도 만지도 모두 어식대는 낮은 소리들. 아, 치킨 나왔다. 야, 빨리 떠. 또 된장국이네. 교실을 떠다니는 뜻없는 이야기들. 그 속에 이방인처럼 만지가 있었다. 만지는 교실 뒤 계단처럼 국화꽃 바구니가 올려진 책상 앞에 섰다. 왜 따로 있는 책상이 쓸쓸해 보였다. 충분히 이해되는 상황이었지만 왠지 억울하고 서운했다. 모셔둔 거야, 치워둔 거야. 언니 화연이었다. 학교 앞 분식점에서 천지와 함께 돈가스를 사준 적이 있다. 천지와 너무 안 어울려 오히려 잘 어울린다고 생각했던 아이다. 천지는 키가 컸고 하연은 키가 작았다. 천지는 가려만 얼굴이었지만 하연은 동글동글한 얼굴이었다. 천지는 둘이 있을 때 말을 잘했고 하연은 사람이 많을 때 말을 잘했다. 어쨌든 자신과 같은 교복을 입고 있는 동생과 후배가 귀엽고 대견스러웠다. 니들 되게 안 어울려. 정반대인 사람끼리 만나야 더 친하댔어요. 하연이 돈가스를 입에 가득 넣고 말했다. 얼굴이 비슷한 상일 때 더 정이 가는 법이야. 자기하고 다른 스타일로 예쁜 사람을 보면 예쁜 거 인정을 하는데 이상하게 정을 안 간다니까. 우린 안 그래요. 그치 천지야. 선배님 우리 만두 하나 더 먹어도 돼요? 돈 없어. 조그만 대책 없고 속이 훤히 보이는 하연이었다. 그런 하연이 지나치게 꼼꼼한 천지와 차라리 잘 어울린다고 생각했다. 간다.
만지는 하연에게 낮은 목소리로 인사하고 교실에 나왔다. 가슴에 안긴 국화꽃이 아직도 싱싱했다. 냄새 한번 더럽게 진하네. 말도 없이 어딜 갔나 했다. 급식 대신 받아놨어. 미라는 만지가 책상옆에 내려놓은 국화꽃 바구니를 슬쩍 보았다. 치워야지. 애들 찜찜할 거 아냐. 너는 무슨 말을 그렇게 하냐. 사실이잖아. 야, 밥 좀 봐라. 엄청 떠왔네. 만지는 밥을 국에 말았다. 8살 때 아빠가 돌아가셨거든. 밤중에 도로공사하는 굴삭기 옆을 지나는데 그게 갑자기 획 도는 바람에 로봇팔처럼 생겨서 땅 파는 부분 있지. 거기에 맞고 내신탕으로 돌아가셨대. 뜬금없는 만지의 말에 미란이 당황했다. 넌 많이 놀랐겠다. 직접 봤으면 놀랐겠지. 근데 사고 얘기는 나중에 들었어. 병원에서도 나는 그냥 아빠 사진에 놓인 식당 갔다 한 것 같고 밥도 잘 먹었지 아마. 정말 아무 느낌 없었어. 하도 어려서 뭘 알았겠냐. 근데 천지는 엄청 울었어. 그건 기억나. 조그만 게 뭘 알고 그랬는지 몰라. 신기한 건 시간이 지날수록 그날 모습이 더 생생하다는 거야. 음식 나름에서 웃던 아줌마까지 생각난다니까. 별일이야. 만지는 국에만 밥만 계속 떠먹었다. 반찬 남기면 벌점 받아 너. 맛도 없는데 왜 이렇게 잔뜩 받아왔어. 너 치킨 좋아하잖아. 동생 꽃바구니 옆에 두고 치킨 먹고 싶겠냐? 내가 알았냐 뭐. 옛날에 병원에서도 잘 먹었다며. 얼른 먹어. 언니 같은 동생 사라지니까 할머니 같은 친구가 난리네. 만지는 김치 한쪽은 남기지 않고 모두 먹어치웠다. 그리고 6교시에는 보건실에 누워있었다. 심하게 체하고 만 것이다. 이천지입니다. 인사가 싱거웠는지 선생님은 다시 한번 하라고 했습니다. 나는 나를 소개하는 일이 싫습니다. 딱히 자랑한 것도 없고 있다 해도 자랑처럼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어린이집에서 유치원으로, 유치원에서 유치원으로, 학교에서 학교로 참 많이 옮겨 다녔습니다. 하지만 전학보다 더 싫은 건 역시 자기 소개였습니다. 11살 이천지입니다. 야, 우리도 11살이야. 아이들이 웃었습니다. 도대체 어떤 근사한 소개를 원했던 것일까요? 하연이는 내게 처음 말을 건 아이입니다. 전학 온 아이에 대한 호기심으로 다가왔겠지요. 싫지 않았습니다. 친절했고 살가웠으니까요. 그런데 하연이와 놀기 시작하면서부터 아마 내가 그의 술래였지 싶습니다. 가위바위보를 해서 내가 지면 진 사람이, 이기면 이긴 사람이 술래라며 하연이가 게임 방식을 바꿨습니다. 아이들마저 그 방식에 동참했습니다. 손끝에 하연이의 등뼈가 느껴질 만큼 천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내가 너 쳤는데 넌 왜 술래 안 해? 안 맞았다니까. 그치 얘들아? 맞아, 하연이 안 맞았어. 이제 막 전화온 아이에게는 잘못을 바로 잡을 수 있는 힘이 없었습니다. 운다고 봐주는 일 같은 건 아이들 세계에는 없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아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가끔 어른들이 참견하기도 했습니다. 너희들 왜 친구를 울리고 그래? 그게 아니라요. 얘가 술래인데 안 한다고 울잖아요. 천진한 얼굴로 부리는 영악한 행동. 왜 술래인데? 얘가 가위바위보 해서 졌거든요. 왜 술래인데? 아무도 못 잡았거든요. 왜 술래인데? 우리가 져서 다 살렸거든요. 아이들은 항상 우리였고 나는 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얘 사이에는 하연이가 있었습니다. 얘들아, 내가 그냥 맞았다고 하고 술래할게. 천재 너랑 안 놀아. 아이들은 내가 술래를 하면 하연이와 함께 놀면서 하연이가 술래를 하면 나가 놀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모르겠습니다. 나는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애들이 자꾸 나만 술래시켜. 안 한다고 해. 그렇게 얘기해봤어요, 엄마. 그래도 자꾸 시켜. 그럼 걔들이랑 놀지마. 그럼 나는 누구랑 놀았니? 그날부터입니다. 친구에 대해 더 이상 엄마와 언니에게 상의하지 않게 된 때가. 5학년 때는 하연이와 반이 갈라져 새 친구를 만났습니다. 새 친구는 딱 2주일 동안만 온전하게 내 친구였습니다. 하연이가 쉬는 시간마다 우리 교실로 와서 놀았고 내 친구에게 선물을 주기 시작했거든요. 연필 7자리로 가져와 굳이 내 앞에서 자신은 4개, 내 친구에게는 3개, 그렇게 나눠 가지는 식이었지요. 왜 나는 안 줘? 미안, 너 건 준비 못했네. 처음부터 내게는 줄 마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내 앞에서 그렇게 주면 안 됐습니다. 하지만 그때 나는 내 물건 내 마음대로 한다는 하연이의 말에 조목조목 따진 능력이 없었습니다. 모르는 척 했어야 했는데 왜 안 주냐고 했던 내가 지금도 싫습니다. 천지 좀 빈티나지 않냐? 아빠가 없어서 그런가? 쟤네 아빠 없어? 천지가 어렸을 때 죽을 때 자살했다더라. 죽었다는 사실에 거짓을 섞어 진짜처럼 꾸며낸 이야기, 나에 관한 황당한 이야기 시작에는 늘 하연이가 있었습니다. 너하고 철교야. 미안. 난 정말 그런 줄 알았어. 천재 미안해.
발빠른 하연이의 사과, 하연이의 말이 거짓으로 밝혀져도 상처는 내가 받았습니다. 거짓 소문은 살을 보태가면서 빠르게 퍼졌습니다. 하지만 정정된 진실은 더디게 퍼지다가 어느 순간 서르르 사라져버렸습니다. 아직도 아빠가 자살했다고 믿는 아이가 있을 정도입니다. 옛날에 나는 그렇게 들었는데, 그리고 다시 옛날에 그렇게 들었다던 이야기가 퍼졌습니다. 그래도 무슨 일이 있었으니까 그런 말이 나왔겠지. 하연이와 거리를 유지해야 했습니다. 너무 멀지도 너무 가깝지도 않게 하연이 입에서 나오는 새까만 이야기들을 내가 막을 수 있을 만큼만 하연이 같은 아이인 줄 아는데 싫다는 이유로 그냥 멀어질 줄 수는 없었습니다. 받은 만큼 되돌려줘야 했습니다. 잔인할지라도 그래야 했습니다. 하연은 중학교에서도 예전했지만 아이들 반응은 초등학교 때와는 조금 달랐다. 호기심 있게 듣기는 해도 온전한 사실로 받아들이지는 않은 것이다. 그러기에는 천지가 하연에게 찔찔매지도 않았고 멍청하게 굴지도 않았다. 여전한 하연의 유치한 선물놀이에는 좀 조용히 주지 그래. 그렇게 뜯으면서 주면 받는 사람은 후련하지 않을까 하는 식으로 대처했다. 하지만 아이들은 매사 꼼꼼하게 따지는 천지보다 다소 실은 없어도 마음은 편한 하연에게 더 후했다. 덕이 하연이 만들어낸 가식거리는 따분한 학교생활을 덜 지루하게 하는 요긴한 역할도 했으니까. 천지야 그만해라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럴 수도 있다 그런가? 그런 건가? 천지는 그저 웃을 수밖에 없었다. 2학기 초에 있었던 국어 수행평가 발표는 좋은 기회였다. 조잡한 말이 뭉쳐 사람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혹시 예비살인자는 아닙니까? 감사합니다. 대상이 명확한 결의였고 자살을 암시한 글이었으며 경고였다. 발표를 듣는 하연의 등으로 식은땀이 흘렀다. 아이들이 헐깃헐깃 보고 있으니 땀을 닦아낼 수도 없었다. 하연은 수업이 끝나자마자 천지를 찾았다. 발표 재밌더라. 고마워. 제법이네. 하연은 희미하게 웃었다. 지나치게 바른 천지가 숨막혔다. 지겨웠다. 관상용이자 하풀이용 친구 관계도 이제 수명을 다했다고 생각했다. 충돌에 익숙하지 않아 그냥 참아버리는 아이. 이런 아이 하나쯤 왕따로 만드는 건 식은 죽 먹기였다. 반 아이들이 이미 괴롭히고 있는 왕따는 재미없었다. 새로 만들어야 했다. 티나지 않게 교모하게 그리고 싹 빠지기. 그게 더 흥미로웠다. 그런데 천지는 늘 왕따에서 살아남았다. 성공 직전까지 갔다가도 번번이 실패했다. 성공하지 못한 계획, 그것으로 인해 발생하는 반사적 불이익이 서서히 하인에게 나타났다. 초조했다. 그래도 예비살인자라는 말은 심했어. 확정된 살인자라고 할 걸 그랬나? 아 모르겠다. 머리 아팠나? 화장실 간다. 천지가 죽었으니 이야기는 막을 내려야 했다. 그런데 이제 막이 오르는 느낌이었다. 그동안 하연은 교실에 놓인 국화꽃 때문일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국화꽃이 사라진 책상은 오히려 천지를 더욱 선명하게 떠오르게 했다. 설명할 수 없는 소름이 돋았다. 내가 너 직업이 없어서 끝냈냐? 요즘은 아예 사회가 알아서 실업자 100만 명인 시대 어쩌고 취업할 곳이 없네 하면서 떠들어 주니까 아주 지가 살빠나서 묻어가고 자빠졌네. 너는 원래 일하기 싫어하는 놈 아냐? 옛날 그대로 나타나서 앞으로 믿어달라니. 어머나 미친 새끼. 너 같은 새끼 때문에 정말 일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람들과 욕먹는 거야. 천지 엄마 나 그동안 반성 많이 했다니까. 광민호 너 내 딸 이름 함부로 부르지 마. 죽여버릴 테니까. 엄마는 휴대전화 전원을 꺼버렸다. 무슨 전화를 그렇게 살벌하게 받아. 학원에서 막 돌아온 만지는 서슬포를 엄마를 담담히 바라보았다. 그냥 그런 전화야. 왔으면 얼른 짐 싸. 내일 오전까지 짐 다 빼야 돼. 집은 또 언제 알아봤대. 어디야? 저 위에 초원 아파트 알지? 나쁘지 않네. 옷 갈아입고 나올게. 나오지 말고 방 짐부터 싸. 기왕이면 다 버리고 가자. 우린 포장해서 그런 거 안 해? 만지가 방으로 들어가면서 물었다. 버릴 게 더 많은데 포장해서 가져갈 건 있냐? 엄마는 화장대에 놓인 액자를 들여다 활짝 웃는 새 모녀의 사진이다. 동영상 나오는 완전 최신형으로 사주려고 했어. 너 이렇게 가는 거 아냐? 엄마는 사진 속 천지의 얼굴을 떨어지게 바라보았다. 작년 천지의 생일날 천지가 사진관에서 찍자고 우겨서 찍은 사진이다. 이미 지 사진이라고 남들도 다 찍는다고 했다. 무뚝뚝한 만지도 천지의 생일이다 보니 못 이기는 척 따라 나섰더랬다. 성격대로 천지는 윈니가 보일 만큼 활짝 웃고 있고 만지는 이게 뭐하는 짓인가 하는 표정으로 앞만 보고 있다. 어흐흐흐. 이를 악문 엄마의 입에서 삼키도 끊어오르는 울음소리가 났다. 그때는 몰랐는데 셋이서 찍은 사진에 흐뭇해서 마냥 좋아만 했는데 이제 보니 활짝
운선 천지의 눈동자가 지나치게 슬펐다. 저 없는 얼굴에 물방울 하나 찍으면 영락없이 우는 얼굴이었다. 오리라 무뚝뚝한 만지 얼굴이 훨씬 여유있고 편안해 보였다. 엄마 괜찮아? 옷을 갈아입은 만지가 문 앞에 서서 물었다. 엄마는 액자에 떨어진 눈물을 닦아내며 대답했다. 자식을 잃고 흘리는 어미의 눈물은 뱃속 창자를 후비고 눈을 찌르며 나오는 눈물이다. 쉽게 위로할 수 없고 쉽게 위로받을 수도 없는 한깊은 눈물이다. 만지는 엄마의 눈물을 온전히 이해해 줄 순 없었지만 지금은 엄마는 혼자 두는 게 나을 것 같다. 자리를 피해 주었다. 만지는 방을 둘러보았다. 천지가 죽은 지 꼭 한 달째다. 같이 쓰던 책상, 컴퓨터, 선풍기, 바둑알이 자석으로 된 미니 바둑판까지 두고 보자니 아프고 버리자니 다 아팠다. 책상 제일 아래 서랍은 주로 천지가 썼다. 대바늘, 코바늘, 스킬바늘, 붉은 털실 뭉치, 핑킹 가위, 미니톱, 부러진 크레파스 등은 모두 천지가 모아둔 것들이다. 만지는 미니톱을 들었다. 그거. 오밤중에 톱질하는 동생 옆에 두고 잘라니까 환장하겠네. 미니톱은 천지를 그대로 기억해냈다. 연합고사가 끝나면 책상을 리폼할 거라고 했던 동생. 어쩌면 그때도 이 미니톱을 썼을지 몰랐다. 할 일도 많은 게 왜 그렇게 빨리 가. 만지는 서랍에 미니톱을 얼른 넣고 뒤를 획 돌아봤다. 톱 위에 떨어진 눈물을 엄마가 보면 안 됐으니까. 다행히 엄마는 뒤에 없었다. 동사무소에서 받아온 스티키를 붙여가면서 이것저것 끼에 버렸는데도 9평짜리 아파트에 불인 살림은 여전히 많아 보였다. 이 집을 두고 만지는 어떤 자리에서도 집안을 구석구석 감시할 수 있는 사생활 금지 구역이라 했고 엄마는 옛날 버스 터미널에서나 볼 수 있던 엄선하고 깨지지 않은 화장실과 과연 갠줄만한 집이라고 했다. 만지는 가습기를 들고 베란다로 갔다. 이런 거는 밖에 둬야지. 청소부터 하고 내놔야지. 근데 베란다에서 무슨 냄새가 이렇게 나냐. 잘 찾아봐 숨은 변기가 있을지 몰라. 하여간 말은. 엄마와 만지는 베란다를 내다보았다. 방과부턴 겸 보일러실이다. 보일러 배관 뒤 정체모를 종이 상자에는 곰팡이가 거무튀되어 피어있었다. 가서 쓰레기 봉투 하나 가져와. 엄마는 빗자루와 긴 손잡이가 달린 쓰레기 바퀴를 들고 베란다로 들어갔다. 만지는 가습기를 내려놓고 쓰레기 봉투를 찾았다. 엄마야. 엄마가 베란다에서 튀어나와 널브러져 있는 세간들을 허들떼기로 넘어 아파트 복도로 달려나갔다. 전기가 1초에 대략 30만 킬로미터로 간다는데 방금 엄마의 달리기 실력은 전기와 맞먹은 듯한 속도였다. 이유도 모르고 덩달아 놀라 엄마와 비슷한 속도로 달려나온 만지는 뭘 어떻게 해보겠다는 듯이 쓰레기 봉투를 불끈 쥐었다. 왜 그래 뭐야? 상자 안에 새끼쥐가 덕실덕실해. 썩 덜 추는데 이따만한 쥐가 흙 튀어나오잖아. 난 몰라. 아이 징그러워 어떡하지. 만지는 들고 있던 쓰레기 봉투를 엄마한테 슬그머니 내밀었다. 무슨 일이십니까? 옆집 문이 벌컥 열리더니 웬 남자가 나왔다. 반듯한 5대5 가매에 어깨까지 내려오는 긴 머리를 한 남자였다. 와 머리가 아저씨 혹시 락커예요? 만지가 물었다. 뭐 그냥 공무원 시험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네 우린 오늘 있어 왔어요. 만지는 건성건성 대답했다. 스타일과 희망 직업이 영 매치되지 않아 신뢰가 가지 않았다. 비명소리가 들리던데요. 베란다에 쥐떼가 있어요. 119에 신고한다고 잡아주진 않겠죠? 만지는 매우 성의 없는 대답을 이미 담고 있는 질문을 했다. 제가 잡아보겠습니다. 5대5의 말에 엄마는 짐짓 화난 얼굴로 빗자루를 내밀었고 만지는 그래도 이 남자 제법이라는 표정으로 쓰레기 봉투를 내밀었다. 고마워요. 쓰레기 바퀴는 베란다에 두고 나왔어요. 엄마가 말했다. 네. 5대5는 한치 망설임도 없이 베란다로 들어갔다. 어떤 상자예요? 보일러 배관대에 있는 종이 상자요. 곰팡이 낀 상자. 알겠습니다. 5대5는 베란다 문을 닫았다. 지가 방으로 나가지 않도록 한 배려였다. 불투명한 베란다 유리문에 비치는 큼직큼직한 5대5의 몸 동작은 제법 덤직했다. 드르렁 캉. 빛이 전기보다 간발의 차이로 빠르다고 했던가. 5대5는 엄마보다는 분명 빠르게 그랬지만 상자를 가리려면 카메라 감식을 의뢰해야 할 만큼 막상막하의 속도로 달려나왔다. 엄마와 만지는 긴 머리카락과 쓰레기 봉투를 휘날리며 달려나오는 5대5를 피해 민첩하게 아파트 복도 옆으로 비켰었다. 잡았어요? 상자를 빼려는데 선반에서 갑자기 큰 쥐가 어휴 죄송합니다 여기. 5대5는 빈 쓰레기 봉투를 만지 속에 내치워주고 자기 집으로 들어갔다. 뭐야 폰만 잡듯 들어간 저 반듯한 5대5 가르마는.
앞으로 내 눈에 띄기만 해봐라. 머리를 들어서 비닐을 확 꽂아버리려니. 이보시오. 아줌마 같은 아저씨. 지 잡다가 베란다 문 뽀개 개소이다. 엄마는 불그락 푸르락 얼굴로 오대오가 들어간 문을 눌러보았다. 경비 아저씨라도 부를까? 그냥 오라면 오겠니? 담배라도 한 갑 지워줘야지. 기다려봐. 엄마는 지갑을 챙겨 아파트 복도로 걸어나갔다. 잠시 뒤 엄마가 경비 임씨와 함께 돌아왔다. 만지는 임씨 윗돌이 주머니에 있는 담배를 슬쩍 보았다. 새 것은 아닌 듯 했다. 임씨는 베란다에 들어가자마자 새끼쥐가 든 종이 상자를 검정 봉투에 구겨 놓고 나왔다. 순식간이었다. 큰 놈은 어디 있는지 안 배. 나오면 또 봅시다. 임씨는 태어난 얼굴로 아파트 복도를 걸어나갔다. 10,000원이나 받아먹고 어미지는 안 잡아가네. 가만히 있는 새끼쥐들이 나도 잡았지. 그럼 아직도 지 있는 거야? 아, 찝찝해. 일단 들어가서 F킬리라도 뿌리자. 그게 지도 죽여? 지 몸에 있는 배력은 죽이겠지. 만지는 매우 찝찝했지만 다시 집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 싱크대 안간 냉장고가 놓여있던 자리에 쥐똥이 있었다. 아무리 할아버지 혼자 사셨다지만 해도 너무하네. 아유 냄새. 여기가 1층이라 베란다 하단으로 들어왔나? 어쩐지 나 곧 가출할 것 같은 예감이 들어. 난 쉬는 날 같은 거 자진해서 반납할 것 같다. 두 사람은 언제 튀어나올지 모를 지를 경계하며 이삿짐을 부렸다. 방과 주방 사이 미닫이 문을 떼어내 원룸으로 만들었다. 천지가 있었다면 지저분한 벽지에 예쁜 시트지로 붙여질 것이다. 덜렁거리는 싱크대에 경첩 나사를 조여 단단하게 고정시키는 건 당연하고 집 구조에 맞게 가구들도 새롭게 배치했을 것이다. 쟤 지르는 거 꼭 아빠 닮았어. 엄마가 천지의 미적 환경을 칭찬할 때 늘 그렇게 말했다. 아빠는 엄마를 만날 때까지는 조각가였다. 산 아래 작은 비닐하우스를 지어놓고 작업실 겸 살림집으로 사용했는데 그곳에서 산에서 구해온 나무로 조각품을 만들었다. 하지만 만지가 태어나자마자 조각가는 전혀 상관없는 바이오 술세미 공장에 취직을 해야 했다. 엄마는 아빠의 심오한 작품 세계를 이해했지만 세상 사람들은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바람에 심각한 생활고에 시달렸기 때문이다. 아쉽게도 아빠의 솜씨를 증명할 작품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은데 그게 니스를 들먹였나? 왜 그렇게 쩍쩍 갈라져 버렸소다? 라는 게 엄마의 설명이다. 그러다 보니 천지의 미적 감각에 대한 칭찬은 부산스러움에 비해 완성도는 떨어진다는 질대로 오해할 소지도 없지 않아 있었다. 엄마는 만지가 챙겨온 천지의 물건들을 슬쩍 봤다. 넌 뭐 그런 것까지 챙겨왔어? 쓸데가 있을 것 같았어. 바느질이나 하면서. 학교에서 가끔 써. 근데 우린 너무 빨리 이사한 거 아니야? 주인이 나가라잖아. 그게 다야? 아무리 얘부터 애가 죽으면 봉분 대신 돌을 쌓는다지만 그렇게 험하게 말하면 안 되지. 그냥 나가라고 하면 누가 안 나간대? 어디서 남의 귀한 딸을 잡기 취급해. 나가지 말라고 해도 나간다. 에이 망할 노인네. 대충 끝났으면 나가자. 배고프다. 만지는 바지를 탁탁 틀며 집을 나서는 엄마를 잠시 지켜보고 곧 뒤따랐다. 만지와 엄마는 아파트 상간에 있는 중국집 모신가구로 들어갔다. 어서오세요. 주인 여자가 두 사람을 사무적으로 맞았다. 네 안녕하세요. 우리 짜장면 두라고 탕수육 작은 거 하나 주세요. 엄마는 먼저 나온 단무지를 아삭아삭 씹었다. 이사할 때는 역시 짜장면이야. 짜장면 먹으려고 몇 번 더 이사하게 생겼네. 왜 여태 집도 못 사가지고. 아이고 이는 남보다 다하네. 돈 좀 모았다 싶으면 집값이 저거로 도망가 있지. 니들은 뭐 그렇게 좋은 성적 한번 받아보겠다고 학원을 꼬박꼬박 다니는지. 아 방금 한 말 취소. 짜장면 나왔네. 드세요. 짜장면이 나왔다. 엄마가 짜장면을 푹푹 비볐다. 말로 비수프 꽂아놓고 아니야? 그럼 말고 그거 사람 잡는 거야. 너는 취소했다고 하면 끝이겠지만 비수 뽑은 자리엔 남은 상처는 어떻게 할래? 엄마는 짜장면을 듬뿍 떠먹었다. 천지 말이야. 아빠가 아니라 엄마를 닮은 것 같다. 별것도 아닌 걸로 조목조목 따지는 데는 선수들이라니까. 내 뱃속에서 나온 년 나닮지 그럼 누굴 닮아. 엄마 오늘은 씩씩하네. 이사한 집이 마음에 드나봐. 마음에 들기는 죽은 딸내만 자식이냐. 남은 딸년이라도 시식하게 키워야 할 거 아니야. 나도 죽으면 혼자 신나게 잘 살아야지. 주인 남자가 탕수육을 내려놓고 주방으로 들어갔다. 누구 맘대로 소스를 뒤에 뜯는 거야. 만지는 탕수육을 마구 뒤적거렸다. 쿵. 하예는 만지와 엄마를 피해 급히 상가 화장실로 들어갔다. 화장실 문 앞으로 만지와 엄마가 지나갔다. 하예는 두 사람에게서 천재의 아우라 혹은 그거가 비슷한 기운을 느꼈다. 둘이매도 셋인 것 같다. 그중 하나는 문 앞에 서 있는 것 같은 느낌마저 들었다.
고장난 수도꼭지에서 조르르 흐르고 있는 수돗물 소리마저 두려웠다. 자신이 이곳에 있다고 알려주는 것 같았다. 저 사람들이 왜? 화해는 천지와의 기억이 유쾌하지 않았다. 천지는 남주잔이 싫고 가지잔이 더 싫은 그런 친구였다. 친구 그만하고 싶었다. 하지만 그렇게 이상한 애는 아니야 하는 동정틱한 우아한 말로 우쭐함을 누리는 재미와 이상한 애라는 말을 자주 사용함으로써 끝내 이상한 애로 몰아붙이는 재미도 나쁘지 않았다. 친구 헌담이야 그 나이 때는 흔한 일이라며 자신에게 이기적인 당위성까지 부여했다. 그런데 지속적으로 반복된 그 흔한 일이 천지에게는 내성이 생기지 않는 것 감기와도 같았다. 너무 흔해서 우습게 보이는 병, 방치하면 심각한 병으로 전이되기 쉬운 병, 3년이었다. 화해는 자신의 행동을 데이터처럼 몸에 저장하고 있는 천지가 불편했다. 그런 천지가 죽었다. 쌓인 트림이 한꺼번에 나온 것처럼 시원했었다. 그런데 지금은 전보다 더 꿉꿉한 공기가 몸속에서 우글우글 불어나는 것만 같았다. 화해는 화장실에서 나와 부은 시각으로 들어갔다. 엄마 나 2만 원만. 친구 생일인데 아침에 말 못해서. 화해는 엄마는 금고에서 돈을 꺼내주었다. 나도 내가 내 딸이었으면 좋겠네. 허구한 날 친구 생일이라고 달래. 어디 놀러 간다고 달래. 안 주면 안 되겠지야. 화해는 엄마는 탁자 앞에 앉아 배달용 스티로폼 용기에 단무지를 담기 시작했다. 화해는 입을 꾹 다물고 가게를 나와버렸다. 우박 섞인 비, mp3 플레이어 천지가 듣는 노래는 항상 5곡으로 넘지 않았다. 그 정도는 용량도 얼마 되지 않아 휴대전화에 저장해 놓고 들었다. 신곡이 나올 때마다 다운받아 mp3 플레이어에 저장하는 만지와는 달랐다. 그런데 느닷없이 mp3 플레이어를 사달라고 떼를 싼 것이다. 보통 아이들이라면 흔하디 흔한 행동이지만 천지가 그러는 것은 매우 낯설었다. 언니는 그렇게 잔뜩 저장하면 다 듣기는 해. 기분 따라 들으려면 미리 저장해 놓은 게 좋아. 언니 기분이 200개쯤 되나봐. 용량만 받쳐주면 1000개도 될 수 있어. 공부하고 싶은 기분은 몇 개야? 없어. 수영이면 수영, 태권도면 태권도 뭐 그렇게 넉넉히 키워줘야지. 타고난 공부 유전자가 좋은 애들하고 같은 조건에서 공부하는 거 불공평해. 학교가 무슨 태령 선수촌이야? 태령, 너 공교육 대변인이냐? 근데 언니는 공부 유전자가 좋은 것 같은데 그런 말 해도 되나? 나 바쁘니까 얼른 자. 천지와의 기억은 그렇게 불현듯 튀어나왔다. 만지는 서랍에서 천지의 물건들을 꺼내 커다란 상자에 따로 챙겼다. 천지가 초등학교 4학년 때 만지가 준 볼펜도 있었다. 구단이 적힌 종이가 볼펜 속으로 또르르 몰려 들어가 있는데 길 가다가 학원 홍보하는 사람한테 받은 것이었다. 만지는 구구단을 쭉 잡아 뺐다. 공기청정기는 있는데 왜 마음청정기는 없을까? 뽑아낸 구구단 뒤에 써 있었다. 글씨체로 봐 4학년 때 쓴 건 아닌 듯 했다. 어림잡아 6학년 아니면 최근일 것이다. 심심풀이로 쓴 것도 아닐 테다. 좋게 말하면 어른스럽고 나쁘게 말하면 피곤할 정도로 진지했던 천지였으니까. 조그만 게 빈틈이 없어. 아우 숨막혀. 119, 119로 불러다. 만지는 천지와 대하다가 피곤해지면 이런 식으로 빠져나오곤 했다. 마음 청정기라. 만지는 볼펜을 상자에 넣어놓고 붉은 털씨 뭉치를 들었다. 심심하면 뭐든 만들어 보려면 천지가 준 실이다. 천지의 유독 하얀 얼굴이 붉은 털씨 뭉치에 겹쳐 보였다. 엄마하고 내 생각 안 났니? 너 너무한다. 만지는 털씨 뭉치도 상자에 넣고 뚜껑을 닫았다. 만지야 그런 거 나중에 정리하고 책상부터 버리자. 방도 좁은데 너무 튀어나온다. 그릇 정리를 마친 엄마가 방을 훑어보며 말했다. 나는 어디서 공부하라고. 안전뱅이 책상 하나 사줄게. 거기서 버릴 때 같이 버릴 걸 그랬어. 엄마는 책상 널판지를 잡아 뺐다. 서랍장과 책상에 연결해야만 책상 역할을 할 수 있는 길고 두꺼운 널판지다. 엄마가 이거 들고 나갈 테니까 넌 서랍하고 의자 들고 나와. 의자도 버리게. 안전방에 책상 산다니까. 의자에 서랍 올려서 끌고 와. 만지는 서랍을 열어 미처 꺼내자는 물건이 있나 확인했다. 그런 뒤 의자에 척 올렸다. 이제 키 큰 책장만 남았다. 어휴 무거워 만지야. 의자에 이거 올리자. 서랍도 미치게 무거워. 빈 서랍이 뭐가 무거워? 만지는 서랍장을 내리고 널판지를 올렸다. 의자 팔걸이에 아슬하게 올려진 널판지는 떨어질 듯 위태해 보였다. 엄마는 널판지와 의자를 같이 잡고 밀었다. 만지는 서랍장을 들고 엄마를 따랐다. 현관 나가면서 돌 때 조심해. 엄마 널판지가 너무 길어. 꽝. 만지가 말하기가 무섭게 널판지가 복도로 떨어졌다. 뭡니까?
오전에 이미 지 사건으로 실례를 잃은 오대호가 또 밖으로 나왔다. 책상 좀 버리려고요. 엄마는 대충 대답하고 다시 널판지를 올렸다. 엄마, 널판지 위에 서랍 올리면 되겠다. 너무 위험해. 제가 도와드릴 일이라도. 구경하던 오대호가 끼어들었다. 없습니다. 좀 비켜주세요. 오대호가 무쓱하게 복도 옆으로 비켰었다. 만지는 기어의 서랍장을 널판지 위에 올렸다가 다시 내렸다. 균형 잡기가 힘드네. 아저씨 냉장고 옆에 유리판 세워뒀거든요. 책상 유리인데 좀 들어주세요. 엄마 그것도 버려야지. 우리가 한 번 더 오면 돼. 제가 가지고 오겠습니다. 오대호가 얼른 안으로 들어갔다. 넌 왜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함부로 집에 들어가라고 해. 엄마가 낮은 소리로 힘주어 말했다. 나쁜 사람 같이 안 생겼는데 뭘 가져갈 것도 없잖아. 생긴 길로 어떻게 알아. 어우 저 발음에 자대고 탔나 보다야. 라인이 정확해. 오대호가 유리판을 들고 나왔다. 봐줘. 그러죠. 엄마는 오대호와 똑같던 말투로 대답하고 앞장섰다. 맨 앞에는 널판지를 올린 의자를 끊는 엄마가 바로 뒤에는 서랍장을 던 만지가 그 뒤에는 유리판을 든 오대호가 행렬처럼 복도를 지났다. 학생 이름이 뭐야? 오대호가 앞서가는 만지에게 물었다. 이 만지요. 근사함의 수도 놀려먹자면 한없이 놀려먹을 수 있는 이름이네. 아저씨 이름은 뭔데요? 추상박. 뭐요? 엄마야. 뒤를 돌아봐 만지가 기겁을 했다. 얼굴이 왜 그렇게 유리에 쫙 붙이고 와요? 아 놀래라. 얼굴에 유리가 달라붙어서 덜 미끄럽거든. 좀 떨어져서 오세요. 아나 뒤 찝찝해. 조용히 못 따라와. 엄마가 부르륵 소리를 질렀다. 좁은 아파트 복도를 지나 주차장으로 나오자 오대호가 만지 옆으로 왔다. 아저씨 이름 추상박이에요. 추상박이에요. 추상박. 설마 한국에서 미국식으로 말할까? 무슨 이름의 앞뒤가 다 성 같아. 모두 경비실 앞에 모였다. 엄마는 임시와 가구 처리 비용을 두고 실랑이를 부렸다. 유리는 공짜, 널판지 3,000원, 서랍장 3,000원, 처리 비용이 모두 6,000원이었다. 그것에 대해 엄마는 널판지와 서랍이 짝이네 하나로 쳐서 세매야 한다고 했고 임시는 하나로 쳐도 크기가 커서 가격에는 변동이 없다는 주장이었다. 영감님 전에 나한테는 이 사람만 한 거 5,000원 받았잖아요. 실랑이 하다 엄마 얼굴이 굳었다. 그것 봐야 아줌마 내 마음대로 받는 게 아니라니까 다 정해져 있어요. 엄마는 임시에게 6,000원을 내밀었다. 가자 만지야. 아저씨는 꼭 2,000원 환불 받으셔요. 그때 하인이 경부실 앞에 지나갔다. 하연아 언니가 왜 여기 있어요? 우리 오늘 이사 왔어. 넌 왜 여기 있어? 하인의 표정이 좋지 않았다. 보신가 집 딸이네. 임시가 아는 척 했다. 상가에 있는 중국집 그건 너네 가게야? 네 저도 여기 106동 살아요. 초원에서 제일 넓은 풍수군. 우린 102동. 엄마 천지 친구 하연이야. 그래 이제 자주 보겠다. 짐 정리가 안 끝나서 우리 먼저 들어간다. 안녕히 가세요. 엄마와 만지는 아파트로 들어갔다. 하지만 오대호는 쓰레기 처리 비용에 대해 임시와 진지한 대화를 나누느라 들어갈 수 없었다. 집으로 돌아온 하연은 앉아보지 못했다. 천지 내가 보란 듯이 같은 아파트로 이사를 와버린 것이다. 천지가 있다 해도 별반 다르지 않겠지만 천지가 없는 천지네 식구들은 더욱 달갑지 않았다. 하연은 소파에서 벌떡 일어나 물을 마셨다. 만지가 자신과 천지를 단적으로 알고 있다면 그렇게 행동하면 됐다. 걸리는 게 있다면 천지와 주고받은 선물 교환서 겸 절친각서였다. 우리 중학생 됐으니까 기념 될 만한 걸로 생일 선물하자. 뭐로? 난 mp3. 너 띠까 없지? 내가 띠까 선물해 줄게. 난 띠까 필요 없어. 괜히 비싸기만 하고. 그리고 넌 mp3 있잖아. 하나 더 있으면 좋지 뭐. 인터넷에 보면 싼 mp랑 띠까 만 얼마짜리도 있더라. 내가 왜 너랑 그런 걸 주고받아? 난 너 발표 듣고 많이 반성해서 미안해. 내 마음의 각서로 가지고 있고 싶어. 하인이 이렇게 어색하고 틀에 박힌 사과를 할 때는 반드시 뒤에 뭐가 있다. 그래 가보자. 어디까지 가는지. 천지는 하인의 다음 행동을 기다며 흔쾌하게 응했다. 그리고 두 장의 절친각서에 사인을 한 뒤 각각 한 장씩 보관했다. 그건 뭐야? 뭔데 사인을 하고 그러냐? 구경하던 아이가 물었다. 절친각서. 하인이 대답했다. 유치하다 초딩이냐? 우린 그런 사이야. 하인은 아이들에게 수행편과 내용의 주인공이 자신이 아니라고 믿게 할 필요가 있었다. 하지만 절친각서는 천지의 소식을 듣자마자 갈기갈기 찢어 변기해버렸다. 그렇게 카르르 변기 속으로 빨려 내려간 종이 조각처럼 천지와의 인연도 끝이라고 생각했었다. 꼭 그렇게 발표하지 않았어도 됐잖아. 천지는 8등에서 10등 사이를 오가며 고른 성적을 유지했다. 사실 그 정도로는 아이들에게 성적으로 강한 인상을 주기는 어려웠다. 하지만 겉으로는 건성건성 공부하는 것처럼 행동해서 마음 잡고 공부하면 1, 2등도 문제없을 거라는 이미지를 만드는 데 성공했다. 교과서보다 소설책을 더 많이 읽는 아이로 알려지기도 했다. 그런 책 재미있냐? 필두수로 찍히면 재미없어지니까 미리 읽어두는 거야. 화해는 성적에 목매는 아이도 별로 있지만 대충
찌적거리면서도 자신보다 좋은 성적을 유지하는 천지는 더 싫었다. 말 한마디에 징징 우르대던 때가 아직도 순한데 언젠가부터 찰나처럼 날카롭게 휙 바라볼 때는 정말이지 끔찍했다. 하찮은 블레 따위로 보는 듯한 눈길, 그때라도 멈춰야 했다. 천지에게 말려들어간 기분이 들었을 때 그만두어야 했다. 이제는 천지의 가족들이 바통을 이어받아 숨통을 조여왔다. 그런 거 모아서 어디다 팔아먹냐. 만지는 어디서 났는지 모를 클럽 2개를 꼼꼼하게 챙기는 미란에게 물었다. 미라는 교실에서 나오는 지옥에는 앞정, 이가 우둘툴툴해진 자까지 재다 모았다. 아줌마들이 토스터 기계나 제빵기 같은 거 베란다에 모아두거든. 그런 것들은 다시 쓸 확률 거의 제로야. 꼭 필요한 건 이렇게 잡스러운 것들이라고. 내 잡스러움에 갱이를 표한다. 나름 메터리가 있어. 내가 좀 그랬지. 미란이 쿡쿡 웃었다. 만지는 미란에게 입으로 칙소리를 날리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어디가 하인이 만나러. 하인을 만나야겠다. 어쨌든 하인은 가족을 제외한 천지의 가장 최척근이다. 천지는 충동적으로 자살할 아이가 아니다. 긴 시간을 고민했을 것이다. 만지는 이 사이가 널 죽였다. 식의 거창하고 고상한 변명을 동생에게까지 하고 싶지 않았다. 남들이야 이 망할 사이를 교양이 있게 통탄하며 천지를 비운의 아이로 본다 할지라도 자신은 동생의 죽음을 맞지 못한 미련한 언니였다. 진심으로 사과를 해야 했다. 왜인지는 모르지만 일단 미안하다 식으로. 끝낼 일은 아니었다. 유수는 고사하고 그 흔한 일기장 하나 남기지 않은 천지. 왜를 밝히는 건 만지 자신의 몫이라 생각했다. 끝나고 전에 돈가스 먹은 데서 좀 보자. 왜요? 내 동생 단짝이자 내 후배한테 한턱 쏘르고 그러지. 저 오늘 청소 당번이에요. 마치고 천천히 와 책이나 읽으면서 기다리지 뭐. 네. 만지가 교실로 돌아갔다. 하인은 창가에 모이는 아이들의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걸 알았다. 만지가 교실까지 찾아왔다는 건 분명 관심을 끌만한 일이었다. 하지만 대수롭지 않다는 표정으로 교실을 나가버렸다. 곧 아이들의 뒷담화가 시작됐다. 아까 그 선배 천지네 언니 맞지? 왜 왔지? 김하연이 천지 엄청 가지고 놀았잖아. 그것 때문에 온 거 아닐까? 설마는 무슨. 김하연 얼굴 봤냐? 완전 쫄았더라. 하긴 나 김하연 초등학교 동창이랑 같은 학원 다니는데 말 들어보니까 끝내주더라. 생일날 천지마 다른 애들보다 늦게 불러서 다 먹고 찌꺼기만 남았을 때 오게 했단다. 김하연 진짜 재수없다. 아이들 말을 듣고 있던 미라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그 오래된 이야기가 이렇게 보듯이 살아있다니. 그럼 그때 왜 하연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까? 그러나 미라는 곧 의문을 거둬야 했다. 자신도 그날 그 자리에 있었으니까. 천지가 하연을 장난으로 남들보다 1시간 늦은 3시에 왔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 그럼에도 지금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으니까. 미라야, 너 김하연이란 초등학교 동창이지? 천지가 진짜 당하기만 했어? 중학교에 와서는 안 그랬잖아. 뻥이지? 김하연이 욕하고 다니는 거 남들은 다 아는데 천지만 모르더라. 원래 소문이라는 게 그렇다니까. 우리 할머니는 천지가 아들이 아니라 다행이란다. 그럼 딸은 죽어도 되냐? 너네 할머니 뭐야? 아이들이 동시에 인상을 찌푸렸다. 야야, 김하연 온다. 하연이 교실로 들어왔다. 창가에 모여있던 아이들이 큰 소리로 웃기 시작했다. 마치 방금 전까지 매우 재미있는 이야기라도 한 것처럼. 하지만 겁주한 웃음은 소리만 클 뿐 공명이 매우 낮았다. 웃음을 유발시킨 구체적인 정보가 없어 어색하고 험하게 사그라질 뿐이었다. 나는 가서 숙제나 해야겠다. 맞다, 숙제 있지. 하연은 아이들의 어색한 행동에서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또 조별 과제야. 천지 시켜 소수책을 많이 봐서 그런지 은근히 느끼하잖아. 즐기는 거 아니야? 그럴 수도 있어. 이상하게 성숙한 여인의 냄새가 나. 야야, 천지 온다. 하연은 툭하며 천지를 덤먹였다. 이제 천지 대신 자신의 이름이 거론될 것이다. 이야기는 점점 더 구체적인 상황까지 치달을 테고 확인되지 않은 모호한 소문이 떠돌다 사라질 것이다. 그런 하연의 생각은 크게 틀리지 않았다. 3-4-5-5 모인 아이들이 대화에는 이 하연이 등장했고 하연의 행동이나 말을 보거나 들은 적이 있다는 정체 모를 정인들이 속속 등장했으며 그 정인들에게 들었다는 소문들이 빠르게 퍼지고 있었다. 벌써 청소는 마무리 단계였다. 하연은 초조했다. 밖에서 기다리고 있을 만지가 내내 신경 쓰였다. 만지가 왜라는 원인 규명성 의문을 품고 있다면 하연은 내가 뭘이라는 햇빛성 의문을 품고 있었다. 천지가 싫었다. 그래서 헌담도 했고 골탕도 먹였다. 그렇다고 천지가 자살을. 그렇다면 반 아이들에게 집중적으로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왕따 미소는
너가 천지 아빠 자살했다고 했지? 미라가 하연 옆에서 의자를 내리며 물었다. 쿵. 너무 놀란 하연은 미라를 볼 수조차 없었다. 단순하게 소문 확인 차원의 질문이 아니었다. 하연이 그런 말을 했다는 것을 확실하게 못 받는 질문이었다. 내가 언제? 하연은 호흡을 조절하며 자연스럽게 되물었다. 너 생일날 너네 중국집에서 애들 모아놓고 그랬잖아. 청소하던 아이들이 몰려왔다. 하연은 침을 꾹꾹 삼켰다. 과거의 아이들은 어떤 소문을 들으면 누가 그랬는데 보다 소문 속 그 일에 집중했다. 그런데 천지의 죽음 뒤로 책임론이 급부상했다. 아이들이 이제는 누가와 왜에 집중하기 시작한 것이다. 물론 이제는 마음껏 떠들어도 정정할 천지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말하기 거북했다. 산자보다 더 숨막히는 죽은 자의 이야기, 죽어서야 타오르는 생명을 얻은 자의 이야기. 하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너가 천지 아빠가 자살해서 천지가 항상 어두고 취직하다고 했잖아. 그랬나? 나도 소문으로 들은 거라 기억이 잘 안 나네. 우리 언니 천지 언니랑 같은 반 친구거든. 우리 언니 말 들어보니까 천지 아빠 자살이 아니라 사고로 돌아가셨다더라. 뭐야 자세히 말해봐. 아이들이 미라를 다그쳤다. 하연은 미라를 노려보았다. 미라는 하연의 눈빛을 고스란히 받아내며 가스롭게 웃었다. 그날 하연의 생일날이었다. 부인하고 딸들까지 있는데 무슨 자살을 하냐. 그러니까 천지가 엄침하잖아. 하연은 인상을 찌푸리며 매우 안쓰러운 표정으로 말했지만 결국은 천지 아빠와 천지를 험담하고 있을 뿐이었다. 자신의 말에 동조를 구하듯 큰 소리로 웃어제친 것도 말만큼이나 야비한 행동이었다. 그리고 천지가 보신각으로 들어왔다. 어머 내가 셋이라고 썼니? 미안해. 역시 황당한 제스처를 취했던 하연. 괜찮아 생일 축하해. 엄마 얘 이제 왔는데 짜장면 하나만 해줘. 저 어색한 간대함이라니. 미라는 너무 뻔한 거짓말에 화가 났다. 그럼에도 곧장 돌아가지 않은 천지와 짜장면이라도 먹으니 다행이라던 아이들. 지나치게 무례한 생일 초대였다. 베스트 프렌드라던 천지에게만 시간을 잘못 써줬다? 왜? 하연의 부모님도 이상하기는 마찬가지였다. 배달하는 음식 중에는 탕수육도 꽤 되었다. 하는 김에 양을 조금만 더해서 천지에게 줄 수도 있지 않았을까. 작은 접시에 담을 만한 양이면 됐을 텐데. 불쾌하고 불편했던 생일 파티. 미라는 그날 이후로 하연과 가볍게 인사만 할 뿐 친하게 지내지는 않았다. 너 그날 천지 아빠 얘기할 때 끔찍해서 되게 신나는 일처럼 말했거든. 미라는 하연에게 생일 초대를 받은 그에 본 엄마를 잃었다. 오랫동안 병석에 누워있던 엄마였다. 차라리 엄마가 없었으면 할 때도 있었다. 집에 친구를 데리고 올 수 없는 까닭에 혼자가 편했다. 그랬던 엄마가 임종을 앞두자 평생 병석에 누워있더라도 제발 살아있기만을 바랬다. 엄마가 생명의 끝에 다다른 후회였던 늦은 후회였다. 하연은 자인했다. 천지 아빠가 어떻게 죽었던 농담거리로 삼으면 안 됐다. 그렇게 떠드는 딸을 아무렇지 않게 바라보던 하연의 부모 역시 다를 바 없었다. 미라는 가방을 맨 채 옆 분단 의자를 빠르게 내리고 교실을 나갔다. 아이들도 우르르 미라를 따랐다. 아이들에게서 지난날의 흔적이 들춰지고 있었다. 맞장구 치며 함께 떠들던 아이들 이제 정인이 되고 폭로자가 되었다. 하연은 자신이 막다른 골목에 다다를 썸을 깨달았다. 사실대로 말하자. 따지고 보면 별거 아니잖아. 온 길을 다시 돌아가 처음으로 가는 것이 그래도 나았다. 담 뒤에 무엇이 있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무작정 담을 탈 수는 없었다. 왕따를 시킨 것도 아니다. 이후에 어쨌든 항상 실패했으니까 인터넷에 떠도는 영상처럼 잔인하게 때리거나 가두지도 않았다. 그저 장난을 좀 친 것뿐이다. 하연은 크게 숨호흡을 하고 분식점으로 들어섰다. 언니 앉아. 배고프지? 네. 만지가 돈가스와 떡볶이를 주문했다. 천지 없어서 너 심심하겠다. 만지가 하연 앞에 포크를 놓으며 말했다. 너가 그 아파트에 살 줄 누가 알았어? 하연은 대답 대신 살짝 웃었다. 너희들 요즘 mp3 다 있지? 거의 다 있는데요. 귀찮아서 안 가지고 다니는 애들도 많아요. 요즘은 휴대폰 용량이 커서 그걸로 들어도 되고 용량 모자라면 메모리 사서 끼워도 되잖아요. 천지도 아마 휴대폰으로 들었을걸요. 그랬던 내가 갑자기 mp3를 사달라고 조르더라. 아주 최신형으로. 저랑 선물 교환하기로 해서 그랬을 거예요. 근데 최신형이 아니라 인터넷에서 싸구려 사주기로 한 건데 선물 교환? 우리 생일이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나는 천지한테 디카 사주고 천지는 나한테 mp 사주기로 했어요. 조그만 것들은 무슨 디카하고 mp냐. 인터넷 보면 2만원도 안 하는 거 많다니까요. 그런 거 잘 고장나. 나만 9,000원짜리 mp 샀었는데 얼마 쓰니까 충전이 안 되더라. 컴에 꽂아야만 들을 수 있다니까. 그럼 뭐
뭐하러 엠비 써. 그냥 컴으로 됐지. 그런 거 사지마. 귀엽잖아요. 잃어버려도 별로 안 아깝고. 이런 초딩 마인드를 가진 춘딩들을 봤나. 주문한 음식이 나왔다. 잘 먹겠습니다. 만지는 하인을 바라보았다. 장수도 메뉴도 똑같은데 천지만 없다. 아팠다. 천지가 너 참 좋아했나 보다. 아주 최신형으로 사주고 싶어 했던 걸 보면. 저도 천지한테 말은 안 했지만 좋은 걸로 사주려고 했어요. 근데 처음부터 그렇게 말하면 천지가 부담스러워할까봐 그냥 싼 걸로 하자고 한 거예요. 넌 왜 좋은 걸로 사주려고 했는데? 천지한테 잘못한 게 많거든요. 중학생 됐으니까 다 했고 새로 시작하고 싶었어요. 게다가 천지는 생일 파티도 하나잖아요. 그래서 선물이라도 좋은 걸로 해주고 싶었어요. 생일 파티 천지뿐 아니라 만지도 한 적 없다. 엄마가 퇴근하면서 들고 오는 케이크와 얼마간의 용돈이면 충분했다. 집안 행편이 생일 파티도 못하고 비료했다기보다 잦은 인사 때문에 생일 파티를 할 만큼 친구 관계가 넓지 못했다. 앞으로도 더 이상 생일 파티를 꿈꿀 수는 없는 동생. 하하하,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뒤에서 욕도 많이 하고 흉도 보고 그랬어요. 귀여운 것들. 천지가 언니처럼 굴 때가 많아서 얄미웠어요. 천지가 좀 그런 면이 있지. 나도 가끔 걔가 언니가 될 때가 있었어. 그때 하인의 눈에서 눈물이 뚝 떨어졌다. 하인은 얼른 냅킨을 뽑아 눈물을 닦았다. 걔에게 없던 눈물이었다. 통제가 불가능한 눈물. 두려웠다. 누군가 심장에 대고 너 하고 호통치는 것 같았다. 멈춰 제발. 친구가 좋긴 하다. 언니 나보다 더 울어주고. 근데 넌 아팠다. 만지는 돈가스가 너무 바짝 튀겨졌다만 포크를 내려놓았다. 하인도 떡볶이가 너무 맵다는 이유로 포크를 내려놓았다. 만지야 밥 먹자. 아침 좀 그러면 안 돼. 너야 의자에 앉아서 편하게 시간 때우니까 대충 먹어도 되지. 나는 창고에서 물건 꺼내다 짓누려야지. 좀 있어서 두고 붙여야지. 밥심 없으면 쓰러져. 고객 존중은 얼어 죽을. 직원 존중은 안 하나? 어디 앉아서 붙여. 어디 같은 소리 한다. 하긴 여기저기 의자가 있으면 복잡할 것 같기는 해. 누가 소파 달래 엉덩이가 줄 수 있는 작은 기둥만 있어도 원이 없겠다. 그게 뭐야? 엉덩이 벽이겠네. 오죽하면 나는 오줌 싸러 갈 때가 제일 춥더라. 잠깐이라도 앉잖아. 며칠 전부터 계산대 쪽에는 의자 놨는데 얼마나 부럽던지. 근데 눈치가 보여서 그런가 걔들도 아직은 잘 못 앉더라. 의자는 의자고 엄마 혹시 반찬 힘은 안 필요해? 반찬이 뭐 이래? 아까 그러면 안 된다고 한 건 뭐야? 찌개 있지, 김치 있지. 아침에 뭘 더 바래? 몇 개 안 굶고 먹는 거 행복한 줄 알아. 나는 밥 한 끼를 제대로 못 먹고 자랐다. 엄마는 부모님하고 패밀리 레스토랑 가는 애들은 안 보여? 내가 네 나이 때는 밥도 제대로 못 먹었다. 꼬박꼬박 밥 먹는 너는 닥쳐 그거야. 이게 엄마가 숟가락으로 밥상을 탁 내리쳤다. 반찬에서 좀 벗어난 얘기인 줄 아는데 자식은 가슴에 묻는다며? 근데 엄마는 안 그런 것 같다. 그날 다 흘러보낸 것 같다. 가슴에 묻어? 못 묻어. 콘크리트로 칼칼 쏟아붓고 그 위에 철물을 부어 굳혀도 안 묻혀. 묻어도 바락바락 기어 나오는 게 자식이야. 미안해서 못 묻고 불쌍해서 못 묻고 원통해서 못 묻어. 엄마는 맨밥을 덤뿍 부숴 우걱우걱 먹었다. 남편 복 없는 애는 자식 복도 없다더니. 근데 엄마 부모 복 없는 애는 친구 복도 없어. 만지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후다닥 방으로 달려갔다. 너희리 아나? 아나. 오 현숙 여사 밥 줬어요. 밥심 응 엄마 힘. 만지는 가방을 메고 슬쩍 엄마를 피해 현관으로 나갔다. 학교 다니겠습니다. 뭐 저런 게 내 뱃속에서 나와서 어휴 가슴 답답해. 엄마는 앉은 채로 손만 뻗어 냉정한 문을 열었다. 천지의 죽음은 학교 측에서도 매우 난감한 사안이었다. 자칫하면 대외적으로 고질적인 학교 폭력이나 왕따 문제를 안고 있는 학교로 낙인 찍힐 가능성이 농후했다. 천지가 죽은 장소가 어디였든 학교에 적을 둔 학생이니 빠르게 진상조사를 벌여야 했다. 그리고 학교 측간의 별개로 천지의 담임선생님도 신속하게 움직였다. 천지의 장례식에 다녀온 다음날 선생님은 하인을 조용히 불렀다. 천지하고 초등학교 때부터 단짝이라며 많이 속상하겠다. 초등학교 때부터 친구인 건 맞는데요. 단짝은 아니었어요. 다른 애들은 그렇게 알고 있던데 천지가 단짝이라고 하고 다녔어요. 저는 다른 애들하고 똑같이 됐는데 천지는 자기한테만 그러는 줄 알았나 봐요. 전 사실 천지 좀 부담스러웠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피하기도 했는데 눈치를 못 채더라고요. 다분히 중학교 1학년 아이가 가지고 있을 불만과 불안, 걱정이 밴 목소리였다. 죽은 아이라고 무조건 동정하거나 감사하지 않는 냉정한 솔직함도 옆에 있다. 그냥 싫다고 하지 그랬어. 착한 애인데 너무 진리적으로 말하면 불쌍하잖아요. 선생님은 천지를 잠시 떠올렸다. 늘 책을 읽거나 뜨개질을 했고 수업은 건성건성 듣는 듯 했으나 필기는 상당히 꼼꼼하게 했다.
친구들과 우르르 몰려다니지는 않아도 소소한 잡담이나 장난은 자주 하는 아이였다. 혹시 노는 애들이 천지 괴롭히니? 걔네들도 천지처럼 조용히 공부만 하는 애들은 잘 안 건드려요. 이반에 박수경이라고 있잖아요. 걔 진짜 노는 애거든요. 근데 둘이 친한지 체육부 도서를 빌려주고 그러더라고요. 그랬구나. 근데 너 수경이랑 친하지 않니? 순간 하인의 근육이 단단히 굳었다. 안 친해요. 초등학교 때 초대하지도 않았는데 생일 파티에 왔더라고요. 제 친구의 친구였어요. 왔는데 가라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냥 좀 알아요. 어쩌면 그때 천지하고 수경이가 친해졌을 수도 있겠다. 그치? 그건 잘 모르겠어요. 선생님은 순간 흔들린 하인의 눈동자를 주시했다. 하인의 말은 이미 수경과 나눈 대화와 이가 잘 맞지 않았다. 이틀 전 선생님은 아이들에게 천지의 소식을 짧게 전하고 서둘러 종례를 마쳤다. 물론 사고서로 알렸지만 눈치 빠른 아이들은 자사님을 금세 알아차렸다. 선생님은 아이들을 모두 돌려보내고 자신도 퇴근하는 것처럼 교무실에 잠깐 들렸다. 그리고 다시 교실로 와보니 수경이 잠긴 교무실 문 앞에 서 있었다. 2학기에 노는 아이들 어느 정도 구별되기도 하는 데에서 아빠는 아이이지만 선생님은 수경을 알고 있었다. 우리 교실에 무슨 볼일이라도 있니? 아니요, 저기 이거. 수경은 천지에게 빌린 체육복을 들고 있었다. 체육복 주인이 다른 아이였다면 대수롭지 않게 선생님이 대신 받아 놓을 수도 있었다. 그런데 체육복 주인은 천지였고 빌려간 아이는 노는 아이로 유명한 박수경이었다. 잠깐 교실에서 얘기 좀 할래? 선생님이 교실문을 열고 수경을 바라보았다. 수경은 교실로 들어와 산문단 맨 앞자리에 털썩 앉았다. 너가 왜 천지 체육복을 가지고 있니? 빌렸어요. 언제? 1학기 때요. 1학기? 근데 왜 이제 가져왔어? 수경은 어깨에 힘이 쑥 빠졌다. 눈빛에 드러나는 멸시와 무시. 수경은 구호 선생님 얼굴에서 비웃음 잔뜩 섞인 목소리로 그래? 하고 대묻던 몇몇 선생님들의 모습을 보고 한 것이다. 사실이 거짓이 되고 차라리 거짓을 진실이라고 믿게 대답해야 그렇지 하는 표정으로 나가봐라고 했던 선생님들. 진실이 아니라 선생님 마음에 드는 말을 해야 빠져나올 수 있는 게임이었다. 이 천지가 자기는 새로 샀다면서 가지라고 했어요. 선생님 얼굴에서 비시비시 웃음이 새어나왔다. 천지가 그냥 너 가지라고 했단 말이지. 1학기 때 빌린 거면 새 거였을 텐데 말이야. 도대체 언제 가져다 줄게 다시 샀다고 하니? 가져다 주는 걸 깜빡했어요. 필요하면 찾으러 올 줄 알았고. 너가 뭔데 빌려주고도 감사한 마음으로 찾으러 가야 되니. 아하, 노는 애님이시다 그거지? 돌려주는 것만 해도 감사할 줄 알아라? 선생님은 수경을 노려보았다. 학창 시절에도 종종 있었던 일이다. 지나가는 아이 하나 세워놓고 훈계를 가장한 위협을 했던 아이들. 다른 아이 볼펜 따위는 아무렇지 않게 빼앗아갔던 아이들. 그 아이들도 그랬다. 빌려달라고. 선생님은 그 아이들과 수경의 모습이 겹쳐 보여 순간 분노가 치밀었다. 구타발하고 욕발이 언제까지 먹힐 것 같니? 딱 19살 때까지야. 주로 입던 땡기 없던 교복발로 학생 자기 유지하고 있는 그때까지. 나중에 우연히 동창이라도 만나봐. 때린 나하고 맞은 애들하고 누가 더 쪽팔릴 것 같아? 졸업 앨범만 봐도 노는 애들은 확 티가 나. 그런 애들일수록 나중에 자기 사진 다 오려내지. 근데 어떡하니? 그러고 다닌 거 알고 있는 산정인들이 앨범에 거득한데. 너 행동 기억하는 애들이 선배 후배 동창까지 수백 명이야. 아주 팽생. 그게 얼마나 무서운 건 줄 알아? 전 체육복밖에 안 빌렸는데요. 그랬겠지. 넌 체육복 하나만 생각하면 됐겠지만 빌려주는 천지는 여러 가지가 떠올랐겠지. 만약에 안 빌려주면 김하연이 나랑 이 천지 체격이 비슷하니까 걔한테 빌리면 될 거라고 해서 빌린 거예요. 김하연? 너 하연이랑 친해? 느닷없이 고르된 하연 때문에 선생님은 잠시 혼란스러웠다. 6학년 때 생일 파티에 초대받은 다음부터 친했어요. 천지하고 하연이하고 단짝인데 그럼 너도 천지랑 친했겠네? 아니요. 전 이 천지 같은 애 별로예요. 왜? 그냥 그런 애 재수 없어요. 나중에 알 거다. 누가 재수 없는 애인지. 나가봐. 체육복은 거기에 두고. 생전의 모든 일을 어린 무덤 속에 고이 묻어둘 수는 없다 해도 이 우박 섞인 거친 비로 무덤에 상처를 주는 일은 없어야 했다. 일말의 동정심마저 없는 걸까? 선생님은 소름이 끼쳤다. 수경은 자신을 하찮게 바라보는 선생님을 짧게 노려보고 시선을 창밖으로 돌렸다. 18년이 왜 죽었어는? 수경은 종례 시간에 하인으로부터 메시지를 받았다. 천지 자살했대. 따님은 사고라고 하는데 집에서 무슨 사고? 순간 1학기 때 빌린 체육복이 생각났다. 그래서 종례가
끝나자마자 얼른 3반으로 달려왔다. 천지의 책보 책상 속에 넣어둘 생각이었다. 죽은 아이의 책보를 가지고 있다는 건 찜찜한 일이었다. 그런데 3반은 이미 문이 잠겨있었다. 그리고 국어 선생님을 만나고 만 것이다. 그냥 버려야 했다. 수경은 책보를 입었을 때도 느끼지 못했던 천지의 감촉이 그제야 온몸에 살아나는 것 같았다. 수경은 의자를 푹 끌고 일어나 곧잘 교실을 나갔다. 선생님에 대한 예의 따위는 이미 상관없었다. 선생님은 그런 수경을 바라보며 이를 악물었다. 이야기 중에 자신도 모르게 손이 나을 것 같다. 얼마나 주먹을 꼭 쥐었는지 손바닥에 손톱 자국이 날 정도였다. 잘못했다가는 언젠가 아이들이 말한 초짜 선생님의 통과 의뢰를 치를 뻔했다. 1학기 초에 대대적으로 교내 폭력 방지 캠페인 교육이 있었다. 흔들리지 마세요. 스스로 문제라고 낙인 찍지도 마세요. 나는 언제든지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피시피시 웃는 아이도 있었지만 그래도 자신이 있었다. 편견 없이 다 하다 보면 언젠가는 다른 선생님들과 다르다는 걸 알아줄 거라고 믿었다. 그런데 천지 사건을 겪으면서 자신도 별반 다를 게 없는 그런 선생님이었다고 생각하니 아이들의 웃음이 이제 와서야 비참하게 느껴졌다. 그리고 아이들이 평가했던 자신의 모습이 어쩌면 정확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마저 들었다. 선생님은 제자들의 홈페이지를 몰래 순회하다가 한 아이의 홈페이지 게시판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본 적이 있다. 캠페인 교육을 마친 지 얼마 안 되는 날이었다. 아이는 선생님이 아직 초짜라 의욕만 왕성하다고 했다. 저런 선생님한테 잘못 걸리면 질 수 없다. 한 대 맞고 끝난 일도 괜히 크게 벌린다. 하지만 딱 3년만 지나면 사랑으로 감쌀 일, 매나 벌로 감싸고 매나 벌로 감쌀 일, 무관심으로 감쌀 거라고 했다. 놀라운 건 그 아래로 많은 동의 댓글이 달렸다는 것이다. 3년간 불타는 초짜 선생님의 딱지를 떼는 통과 의뢰가 있는데 아이들은 그것을 정신줄 놓고 폐기라고 했다. 자기들 사이에서 전설처럼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라며 줄줄이 써놓은 글을 보고 선생님은 뒤통수를 얻어맞은 것 같았다. 아이들의 글을 정리해보면 대략 이랬다. 초짜 선생님은 항상 미소 담고 담은 얼굴로 아이들을 대하다 보면 꼭 머리 꼭대기에 올라앉은 아이가 생기기 마련이다. 대차게 노는 아이라면 선생님도 은근 겁을 먹거나 꼴통 취급을 해서 참아버리는데 꼭 노는 것도 아니고 안 노는 것도 아닌 삐리리한 것들이 갑자기 성질을 부린다는 것이다. 상대가 학생 주인급이라면 된통 터지도 굳게 참을 것이 초짜 선생님이라고 우습게 본 것인지 이참에 대차게 놀아보겠다는 것인지 눈에 쌍심시를 켜고 덤빈다고 대개의 경우 시작은 아주 사소하다. 거기 조용히 하자 학생은 선생님의 경고를 무시한다. 조용히 하라고 했지 역시 무시하고 떠든다. 뒤로 나가 학생은 도도한 자세로 썩은 미소를 날린다. 너 태도가 그게 뭐야? 내가 뭘로 선생님이면 단가? 이쯤에서 학생은 반말성 존댓말로 선생님의 비유를 상하게 한다. 방금 뭐라고 했어? 씨발 선생님이면 다냐고요. 바로 이때 초사 선생님은 정신줄을 놓게 된다. 노래라는 선생님이랑 너 죽을래 하는 강렬한 눈빛으로 제압하든지 진짜 잘 나가는 아이를 지목해서 제 입 다무게 해라라고 시킨다. 그런 아이일수록 잘 나간 아이의 말 한마디면 아니 그냥 쓱 보기만 해도 순식간에 팽창되기 때문이다. 이때도 매우 신중하게 잘 나간 아이를 선택해야 하는데 자칫하면 선생님이 조용히 시키세요라며 제대로 궁지에 몰리는 조롱을 당할 위험이 있다. 노는 아이들에게도 겁이 있는데 보스급, 양아치급, 똘마니급, 날라리급으로 나뉜다. 가박지 않고 묵직한 보스급을 선택해야 한다. 그런데 초짜 선생님은 저런 상황에 처하며 가슴이 불렁불렁해서 난 선생이고 넌 학생이야가 아니라 난 때릴 거고 넌 맞을 거야로 돌변한다. 때려보지 않아서 때리는 폼도 슬프다. 그저 손 가는 데가 때릴 때고 맞는 데가 때리는 데다. 멈추는 타이밍을 잡지 못해 쉽게 멈추지도 못한다. 누군가의 저지가 없으면 끝나지 않는 때리는 선생님 스스로도 화가 나는 곳 때리는 채비인 것이다. 맞는 아이라고 별반 다를 게 없는데 평소에 스님들이 흔히 하는 말임에도 그날은 뭔가 씌었는지 매우 거슬린다. 자기도 모르게 틱 대들고 난 뒤에야 이미 엎드려진 무리라는 걸 깨닫는다. 하지만 보는 눈이 있으면 계급장 때문에 당신이나 나나 하는 심령으로 대들 수밖에. 이렇게 아주 사소한 일로 선생님이 정신줄을 놓고 많은 일을 두고 학생들은 초짜 선생님의 통과 의례식 신고식이라고 했다. 신고식을 거치며 비로소 대한민국의 정식 선생님이 되어 앞으로 계속 때리는 선생님이 되던 무관심으로 초지일관하는 선생님이 되던 한다는 것이다. 하여튼 아이들은 아직 전설의 신고식을 치르지 않은 담임선생님을 사명감아 불타는 순진한 초짜 선생님이라고 정의했다. 도대체 뭘 어떻게 해결해 주려고 자꾸 찾아오래. 선배가 때린다고? 나쁜 선배는 아닐 거야. 충분히 이야기해보면 돼. 뭐 그래도 피 터지게 맞았다고 이런 심리치료사한테 보여야겠군. 그래도 선생님은 저런 장난 그래도 웃어 넘길 만큼 여유가 있었다.
대길뿐 아니라 캠페인 교육이 있던 날 돌발적인 천지의 질문에도 그랬다. 문제가 없는 애는 문제는요? 문제가 없는 A의 문제는요? 이제 문제가 생겼을 테니 언제라도 나를 찾아오도록. 학기 초인데다가 아직 천지의 성격을 파악하지 못한 탓이었다. 실수했다. 선생님은 하인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고자 물었다. 내가 우연히 복도에서 봤는데 나하고 수경이 되게 친해 보이던데. 선생님이 잘 몰라서 그래요. 박수경 걔 초등학교 때부터 놀던 애예요. 모른 척하면 모른 척 했다고 욕해. 우연을 만나면 그냥 친한 척하는 게 나아요. 선생님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런 상황에서 불리한 아이는 역시 노는 아이였다. 이미 선입견에 노출된 수경이 선생님에게 고지고지 들어 받아들여질 리가 없었다. 선생님은 책복에 관해서는 하인에게 더 이상 묻지 않고 면담을 마쳤다. 선생님보다 먼저 조사를 시작한 학교 측은 천지의 죽음은 신상폐관으로 인한 자살로 잠정적 결론을 내렸다. 선생님은 그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할 수는 없었지만 그렇다고 의의를 제기할 수도 없는 사항이었다. 학교 측과 경찰이 실속하게 밝힌 사실은 천지가 죽었다는 것뿐이었다. 쓸쓸했다. 섭섭했다. 만지는 초록색 이름표만 보면 저절로 눈이 갔다. 1학년 초록색, 2학년 노란색, 3학년 분홍색이다. 너무 빨리 이름표를 버린 동생. 초록색 이름표를 단 천지의 교복은 아직 옷장에 그대로 있었다. 만지야. 만지가 교문을 막 통과할 때 뒤에서 미란이 불렀다. 너 치마 너무 짧아졌다. 좋겠다. 쑥쑥 커서. 얘 이거 안 잡나? 미란이 만지의 치마를 툭툭 쳤다. 중3 치고 치마 길이가 너무 정직한 내가 걸러야지. 강미란. 다른 애들은 산뜻하게 무릎 위로 다 올라가는데 너만 왜 갑갑하게 무릎 아래야? 반항해? 양말은 자유화된 지가 언젠데 아직까지 흰색 커브 양말이야. 너 몇 학년 몇 반이야? 만지는 담임선생의 말투를 흉내냈다. 과학 노트를 빌려 달래서 가져왔는데 안 빌려준다. 그러시던가